정보철 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2회 데이터 통신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출제 기준이 확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만 조금 암기를 해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문제답 형태로 통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전송 기술은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넓은 대역폭을 가진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하여 여러 신호를 동시에 실어 보내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인터넷선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서 아빠도 쓰고 엄마도 쓰고 나도 쓰고 내 동생도 쓰고 등등등등 여러 명이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다중화라고 한다. 다중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다중화가 되는 거예요. 뭐 부호화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표보나 양자와 부호화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올 것들은 아닌 거고 압축하는 그냥 말 그대로 압축하는 거고 다중화는 나와요. 다중화. 다중화기 같은 경우에도 알아두셔야 돼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라는 게 있고 코드 분할 다중화기라는 게 있고 시 분할 다중화기라는 게 있고 공간 분할 다중화기라는 게 있고 파장 분할 다중화기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뭔가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여러 대의 기기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거, 하나의 전송로를 이용하는 거를 다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NRZ 전송부호에서 1의 경우 로우 레벨, 0의 경우 하이 레벨을 부여하는 것은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때 가장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NRZL이에요. NRZL.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냥 1과 0으로 나눠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은 자, HDLC를 기반으로 하는 B2E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이다. 어디서 쓰인다? X.25 패킷 교환망 표준의 한 부분으로 ITU TA에 제정되었다. X.25가 예전에는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X.25 쓰지 않고 우리가 TCP/IP를 쓴다고 했으니까는 얘는 애지간하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13번의 정답은 랩비,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고 이거는 진짜로 예전에 아주 올드한 문제 그리고 얘는 정보통신 기사에서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하실 때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인 거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데이터 통신 쪽에서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각 채널별로 타임 슬롯을 사용하나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채널에 대해서만 슬롯을 유동적으로 배정하며 비트 블록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목적지 주소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는 다중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중화 방식 같은 경우에 나온다라고 그랬죠. 자, 다중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도 있는 거고 그리고 코드 분할 다중화도 있는 거고 시 분할 다중화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간 분할 다중화도 있는 거고 파장 분할 다중화도 있다. 파장 분할 다중화 같은 경우에는 광 채널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파장 분할 다중화기가 되는 거고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파수 대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드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가 되는 거고 코드 분할 다중화기 같은 경우에는 CDMA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확장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자, 그리고 시분할 다중화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하고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꺼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한테 할당을 하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고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꺼져 있으면 얘한테 할당하지 않는 거예요. 1, 3, 4, 1, 3, 4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여기 있는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법이다. 공간 분할 다중화기는 말 그대로 공간을 분할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각 채널별로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고 그랬으니 얘는 시분할 다중화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채널에 대해서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꺼져 있으면 얘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법이 되는 거죠.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법을 다른 말로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파장 분할 다중화기 같은 경우에는 광 채널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파장 분할 다중화기가 되는 거고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를 얘기하는 거는 주파수를 나누고 중간에 가드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가드밴드라는 그 영역 때문에 뭔가 공간이 생기는 거 그걸 보고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라고 하는 거고 코드 분할 다중화기 같은 경우에는 확장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코드 분할 다중화가 된다.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오류 없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할 때 뭔가 오류가 없이 전달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응표, 세전, 내대물 그중에서 전송계층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전송계층에서는 뭔가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전송계층에서 하게 되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비신뢰성, 비연결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송계층 같은 경우에는 TCP라는 프로토콜하고 그리고 UDP라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IP, ICMP, 자 그리고 IGMP, 그리고 ARP, RARP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때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흐름 제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얘는 못 받고 있는데 내가 냅다 보내면 안 되니까 흐름 제어도 해줘야 되고 오류가 났으면 그것들을 다시 돌려보내줘라고 하는 오류 제어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경로 같은 것도 내가 목적지까지 전달을 해야 되니까 경로 배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재밍 방지 제어 같은 경우에는 안 해요. 재밍 방지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못된 정보를 해가지고 뭔가 재밍이 났을 때,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나게 하는 거, 인위적으로 충돌이 나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제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안 해요. 얘는 신호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서 얘는 수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제어라든지 에러 제어라든지 경로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고 재밍 방지 제어 이런 것들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 일단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흘려보낼 때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하게 되는 건데 얘는 스탑 앤 웨이트 방식하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내고 얘가 잘 받았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문 여는 것처럼 쭉 해가지고 쭉 보내는 거 이걸 보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에러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려고 그랬다. 전진 오류 수정 방식하고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전진 오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내가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해밍 코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전진 오류 수정에서 해주는 거고 후진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ARQ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류가 났다라는 거를 판단만 하고 다시 요청하는 거 ARQ를 요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ARQ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ARQ가 있어요. Stop and Wait ARQ 내가 보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셀렉티브 리핏 ARQ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고백앤 ARQ라는 게 있고 어댑티브 ARQ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종류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15번의 정답은 재밍 방지 제어 이게 정답이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IPv6를 사용하는 두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 IPv4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영역을 통과해야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터널링이라든지 주소 변환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터널링하고 주소 변환하고 자 그리고 뭐였어? 터널링, 주소 변환 그리고 또 뭐 하나 뭐 있었는데? 터널링, 주소 변환하고 듀얼 스택.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터널링이라는 거하고 터널링하고 그리고 주소 변환하고 듀얼 스택 요거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된다.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 싸가지고 보내는 거고 주소 변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소를 변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듀얼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기가 두 개를 다 지원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 몰라요. 이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건 세 개 중에 하나일 테고 자 이 영역을 통과하기 위해 패킷은 IPv4 주소를 가져야만 한다. 여기까지도 몰라요. IPv6 패킷은 그 영역에 들어갈 때 IPv4 패킷 내에 캡슐화되고 그 영역을 나올 때 역캡슐화된다. 싸가지고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싸가지고 보내는 건 뭐다? 여기 있는 터널링이 되는 거예요. 터널링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 터널링이 되는 거죠. 터널링. 여기 있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터널링이라는 게 있고 주소 변환이라는 게 있고 듀얼 스택이라는 게 있다. 저처럼 막 버벅버벅 그래도 기억만 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터널링이라는 게 있고 주소 변환이라는 게 있고 듀얼 스택이라는 게 있다. 오케이.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였어. 싱글 스택 이런 거 없어. 패킷 핸들 이런 것도 없어. 푸터 트랜스레이션이 아니라 헤더 트랜스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소 변환, 헤더 변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다 아예 이런 용어 자체가 없는 거니까 터널링만 정확한 설명이다. 요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탈진 PSK 변조 방식에서 변조 속도가 2400보일 때 정보 신호의 전송 속도는 얘도 안 나올 것 같죠? 자, 8진 PSK라고 하는 거는 얘는 2의 몇 승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8 같은 경우에는 2의 3승이 되는 거니까 2의 3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있는 2자 지워버리고 3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4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00이 정답이 된다. 요거는 지난 2017년 1회에도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출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오케이. 16G는 2의 4승이니까 4 곱하면 되는 거고.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TCP/IP 관련 프로토콜 중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은 자,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동작해요. HTTP라든지 HTTPS라든지 SSL이라든지 FTP라든지 SMTP, POP, 뭐 DHCP 여러 가지 DNS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응용 계층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ARP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네트워크에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ICMP 같은 경우에는 얘도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거고 UDP 같은 경우에는 전송 계층에서 동작하는 거잖아요. 전송 계층에서는 TCP하고 그리고 UDP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자, 그럼 HTTP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 HTT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TT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라우저, 그러니까는 뭔가 웹문서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게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다. 우리가 인터넷 하는 거 그게 이제 HTTP가 되는 거예요. FTP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그리고 SMTP 같은 경우에는 메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해밍거리가 8일 때 수신단에서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횟수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밍거리라고 하는 거 요것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얘는 최소 해밍거리라는 게 있어요. 얘가 8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정정 가능한 오류 횟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해밍거리만 나와 있는 거고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횟수 요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7 되는 거고 7, 2 곱하기 t가 되는 거고 2를 넘기는 거죠. 2를 넘겨가지고 t는 7 나누기 2가 된다. 7 나누기 2 하게 되면 3.5가 되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소수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자, 해밍거리가 8이다. 그러면은 최소 해밍거리 얘는 이제 뭐 8이라고 했을 때 8을 구할 때는 2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t 같은 경우에는 정정 가능한 오류 개수가 되는 거고 플러스 1을 해주게 된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t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7이 되는 거고 7은 2 곱하기 t가 되는 거고 요거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7 나누기 2가 된다. 그래서 3.5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수만 취해가지고 3이라는 거 최대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는 3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도 안 나올 거예요. 얘도 안 나올 거고 19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에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ARQ 방식은 ARQ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브 리핏 ARQ라는 것도 있었고 고백 앤 ARQ도 있었고 그리고 스탑 앤 웨이트 ARQ도 있었고 어댑티브 ARQ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송신 스테이션은 그러니까는 나크 신호, 잘못됐다라는 신호, 나크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프레임만 전송한대요. 그 프레임만 수신기의 큰 버퍼와 프레임 재순서화 기능이 요구되는 등 구현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고백앤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고백앤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쫙 쏴줘. 데이터를 쫙 쏴주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쏴주다가 내가 지금 나크 신호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나 지금 3번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나크 신호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3번부터 다시 보내는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다시 보내는 게 고백 N번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고백 N 방식이 되는 거고 셀렉티브 리핏 ARQ 같은 경우에는 나 3번 잘못됐다 그러면 3번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셀렉티브 리핏 ARQ가 되는 거예요. 셀렉티브 리핏 ARQ 20번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다. 스탑 앤 ARQ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기다리는 거고 고백 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시점부터 다시 쭉 보내는 거 그걸 보고 고백 N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플로우 샌딩 L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거 몰라도 되고 2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정보통신 기사에서나 나오는 것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정보통신 기사에서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은 그래도 기출이 되었으니까 그냥 문제답 형태로 통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거, 뭐 TCP/IP 4계층이라든지 OSI 7계층이라든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든지 어떤 그 프로토콜들이 쓰이는지 어떤 그런 것들, 뭐 ARP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 ARP라든지 RARP라든지 ICMP, IGMP, TCP, UDP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